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의 이제 개요랑 절차 그리고 기준을 발표하게 된 직채훈련 심사센터 윤지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정책 방향과 이제 심사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더 중요한 것들 강조해드리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쭉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목차를 보면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신청 대상 및 자격, 그리고 이제 훈련 기간별 신청 한도 수 계속 강조되고 있죠. 이제 신청 한도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통합심사의 이제 일정과 방법, 그리고 기간과 방법, 그리고 좀 유의사항 순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통합심사는 4개의 사업을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과정이라고 하면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실업자 계좌제 훈련이 있고요. 국가기관 전략직종 훈련 요 2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과정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제 근로자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위탁 훈련만 저희 쪽에서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주가 훈련 기관에게 이제 훈련 이제 과정을 이제 위탁하는 그 훈련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이제 중소기업 핵심 직무 능력 향상 훈련은 사업주 위탁에 통합되어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은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해당되실 거예요.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이제 해당 이제 시행령에 따른 이제 시설과 이제 기관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이제 HRD 내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이제 심사를 이제 신청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시 가능 직종과 NCS 훈련 확인 강사가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지 그것들을 활용해서 심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제한 또는 이제 부적합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통은 이제 행정처분, 이제 기존 이제 운영하시는 기관들이 과정 운영하시다가 이제 일정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과 이제 유사한 과정들은 동일하게 이제 부정훈련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적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혹시라도 이제 인증유예를 받게 되시면 저희 쪽에 진입 자격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정이 적합이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이 되시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행정처분 받으시면 이제 자격이 계속 이제 낮아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한도 수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규 기간은 간단하게 말해서 총 1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대 재직자 과정으로 한 운영을 다 하신다. 그럼 10개 운영하실 수가 있고, 실업자 과정을 최대 운영하고 싶다. 실업자 훈련은 5개까지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업자 훈련에서도 국기 과정을 최대 많이 운영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2개까지 운영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기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간단하게 이제 실업자 계좌제는 이제 총 이제 5개에서 국기 신청 과정 수를 1개 하셨으면 뭐 4개, 2개 하셨으면 3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잠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기관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신규 기관보다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관들은 이제 운영했던 과정 수의 1.5배 수를 해주고, 그리고 우수 기관들은 2배수 해준 다음에 우수 기관 훈련 보유 과정이 이제 차감이 되고 이제 미개설 과정이 또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을 만약에 우리 기관이 너무 많이 안 해서 결국 보니까 마이너스 과정이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는 신규 기간과 동일하게 최대 10개 과정, 총 10개 과정, 그러니까 실업자는 최대 5개, 재직자는 뭐 최대 10개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행정처분 과정 수는 그 전체 과정에서 차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행정처분 받으시면 차감이 팍팍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한도 이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한도는 이제 행정처분이 해당 기간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실업자 국기 과정은 동일한 국기에서 이제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과정 한 과정이 이제 부적합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 위탁 훈련 기간은, 사실 사업주는 이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회차를 되게 많이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과정을 뭐 10회차, 20회차도 운영이 가능하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한 과정 10번 운영했으니까 이건 10번 운영한 걸로 해주세요. 이런 이렇게 막 요청 전화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과정은 아이들이랑 부여된 한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설한 것을 판단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5인 이상 된 것들만 개설한 걸로 이제 판단한다고 앞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5인 이상은 과정별 운영 이제 5인 이상이고, 이게 최대 합쳐 모든 그 수를 합쳐서 5명 이상이면은 저희가 개설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보다 이번에 더 강조된 게 유효기간 연장 신청 과정도 신청 한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기간에 저희 통합심사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도 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개가 합산해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하시는 게 나으신지, 신규 과정을 신청한 게 나으신지 꼭 판단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전에 이제 분리해서 이제 그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신청 한도 쪽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 과정만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신청 한도 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전체 훈련 신청 한도 수를 고려하셔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저희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이제 11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저희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전화해서 완료 안 됐는데 저희가 뭐 임시 저장해놨는데 이런 거 안 되신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월화수에 이제 변경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보완하실 수 있는 기간 드리니까 그 전주까지 반드시 이제 전산 과부하가 이제 한 5시, 6시에 많이 몰리니까 미리미리 신청 완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결과 공고 예정은 항상 이제 12월 말 정도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 쪽은 항상 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 시스템 활용하셔서 이번에 18년도 10회차로 이제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 지도사는 아무래도 특수적인 이제 직종과 이제 자격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저희 설명회 자료집 점점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부침에 자세하게 이번에 그 한식 조리 기능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꼼꼼히 보시고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이제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뒤를 이제 꼼꼼히 안 보시고 이렇게 막 넣으시고 나중에 좀 이렇게 아쉽게 이제 속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부침 자료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해당 유의사항 보시면서 이제 과정 신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주 위탁 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주 위탁 이제 중소기업 특화 과정은 요 2가지 직종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 경영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요 직종이 아닌 직종은 이 사업주 위탁, 중소기업 위탁으로 신청하셔도 부적합이 되세요. 무조건 직종이 아닌 경우는. 그러니까 요 해당 직종만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특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통합심사에 들어가는 이제 전산적인 부분 외에 별도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반드시 등록하셔서 증빙서류 저희 설명회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혹시 해당되시거나 이제 이번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다만 중소기업 특화에 맞도록 수도권에 이제 과정 개설하는 만큼 비수도권에도 50%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뭐 정원 30명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 확인하시면서 이제 훈련 내용 이제 그 제출 서류 확인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수준 신기술 훈련 우리 저번에는 이제 우수 훈련 기관들만 들어왔었는데 좀 확대가 돼서 일반 훈련 기관들도 이제 진입하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문턱이 좀 낮아졌잖아요. 보시면 이제 사업주 위탁 훈련 이제 근로자 개인 요거 훈련 기관들 다 가능하시다는 뜻이고요. NCS 6수준 이상 고숙련 이제 필요한 분야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무슨 그 직종이 정해져 있었는데 모든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요거에 따른 이제 조건은 충족을 해주셔야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제 뭐 훈련과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훈련비 뭐 산출 내역서 다 작성을 하시고 고수준 신기술 실시 세부 기획서도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자세한 이제 그 심사 기준들은 제가 심사 기준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또 시범으로 도입되는 게 자영업자 특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훈련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고 국가에서 좀 많은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특화 과정이 개설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국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실업자 계좌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기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고요.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전산에 들어가면 실업자 계좌제 자영업자 특화 과정이라고 이제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훈련 강점에 자영업자 과정으로서의 특징을 뭐 차별성을 반드시 기술을 해주셔야지 이 과정이 자영업자 대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잊지 않으시고 강점 쪽에 좀 강조하셔가지고 적어주시고요. 요 과정들이 이제 그 과정 적정성 심사까지 다 통과가 되면 성과 적정성 심사는 아마 면제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자영업자 특화로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 좀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과 적정성 심사 좀 면제된다는 특별한 이제 우대 사항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 실시 인원 중에서 20%는 자영업자로 모집을 할 경우만 실시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과정이 이제 뭐 1명 있고 전체 뭐 19명이 일반 훈련 과정이라고 하면 그 과정은 좀 자영업자 과정이라 제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20%는 자영업자 분들로 훈련생 모집을 해주셔야 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셔서 이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 이제 한번 이번에 그 편성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심사 이제 절차랑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심사 절차에 따라서 각각 직종 분류 검토, 이제 기본 요건, 이제 과정 적합성, 그리고 뭐 그 안에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비, 또 별도 심사인 유효기한 연장 심사까지 제가 심사를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사 절차예요. 심사 절차에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실 것 같은데 준비 단계 보시면 기본적인 조건이 자격 조건이 저희는 인증평가에서 1년 인증을 받은 기관들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18년도 하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진행 중이신 분들도 심사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향후에 인증유예가 받으실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적합으로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훈련기간 사전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훈련 실시 가는 직종, 훈련 교강사들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해주셔야지 그 등록해 주신 실시 가능 직종을 활용하셔서
혹은 NCS 훈련 강사를 활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신청 기간에 이제 임박해서 실시가능 직종 등록해 주시고 훈련 교강사 등록해 주시면서 막 저희한테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인력에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어쨌든 저희 다 승인 절차를 걸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고 또 훈련 교강사분들한테 해당 이제 활용하시려고 하는 훈련 기관의 정보 공개를 반드시 열어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청하실 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교강사 몇 점인데 왜 저 안 보여요? 이런 전화 사실 저희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교강사가 선생님네 기관을 정보 공개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훈련 교강사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심사 신청을 해주시는 거고 그 외에 시설 장비 교재도 사전에 다 등록을 해주셔야지 등록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정 신청을 이렇게 딱 끌어와서 해주시니까 미리미리 차근차근 꼼꼼하게 다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과정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되게 단순한 실수인데 그것으로 떨어지는 경우, 부적합 받는 경우는 심사를 이제 진행하는 심사위원분들 또 저희도 이제 검토하는 저희도 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꼼꼼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심사하기 좀 용이하고 훈련 기간도 단순한 뭐 실수로 이제 부적합 받은 일 없도록 미리 이제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평가 시스템 혹시라도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심사 신청 기간 제가 언제까지라고 했죠?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6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시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주 월화수에 이제 수정 보완 기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산 신청이 끝나면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직종 분류 검토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종 분류 검토는 이제 아직은 이제 NCS가 너무 잘 개발이 됐지만 B-NCS로 이제 평산된 과정들은 직종을 훈련 기관에서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찍고 들어오시는데 그 직종이 적정하게 잘 배합이 되었는지 검토하는 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종별로 이제 단가가 아마 부여가 돼서 훈련 기관에게 비용이 지급이 될 거고요. 또한 이제 실업자 과정은 이제 취업률이 직종별로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직종 분류 검토 작업을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잘못 이제 했다는 것들에 대한 이제 뭔가 부적합이 되지는 않고 검토로 해서 재정비해주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기본 요건 심사가 진행이 돼요. 기본 요건은 단순하게 말해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평가 때 인증유예 받은 기관들 혹은 그 행정처분 받은 과정들 또는 NCS 기본적인 강의시 면적이 맞거나 틀리게 들어온 경우 이렇게 되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심사는 기본 요건 심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갖추어지지 않으면 바로 부적합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많은 훈련 기관들이 이제 기본 요건에서 이제 부적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단순한 것들 때문에 이제 실수로 이제 부적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 요건 심사에서 적합을 받은 과정들만 훈련 과정의 적합성을 심사를 할 거예요. 훈련 과정의 적합성은 첫 번째 단계로 신청 제한 분야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제한 분야 심사는 저희가 다 단어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제한하는 분야인 거예요. 이제 훈련 기관 분들께서 이제 정부 재정을 가지고 훈련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재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로 이제 그 훈련이 잘 될 곳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굳이 불필요한 분야는
지금 현재 너무 잘 되고 있는 분야거나 혹은 타법령이랑 뭐 중첩되는 분야거나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분야를 좀 저희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뒤에 이제 논리 체계도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청 제한 분야라고 판단되는 과정들은 이제 부적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제한 분야라는 1단계를 거치고 나서 다 적합된 과정들만 과정 적정성 심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이제 심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과정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과정 적정성 심사는 보면 훈련 내용, 뭐 훈련 교강사, 뭐 시설, 장비 혹은 훈련 방법 요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과정 적정성 심사고요. 뭐 국기 직종, 뭐 정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요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 적합을 받게 되면 재직자 과정은 아마 적합이 되고요. 실업자 과정은 해당 요건에 따라서 성과 적정성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기관이거나 실적이 아직 없으신 기관들은 아마 회차 제한이 걸려서 끝날 거고 기존 기관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상인 기관들은 성과 적정성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과 적정성 심사까지 다 거쳐서 적합을 받으시게 되면 최종 적합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어요. 훈련비 심사라고 있는데 훈련비 심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수준, 중소기업 특화 혹은 일반 과정이지만 저희가 보통 NCS 기준 단가로 훈련기관들에게 훈련비가 제공이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재정이 투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시는 과정들이 있으세요. 그 과정들은 저희가 훈련비 심사를 진행을 하고 심사에 따라서 실비가 인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NCS 훈련 단가로는 이 과정이 보통 100만 원인데 어떤 A라는 훈련 기관이 저희는 200만 원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강사도 되게 좋고 훈련 커리큘럼도 너무 고급이기 때문에 저희 과정은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심의를 통해서 200만 원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 실비가 인정이 된 경우고요. 만약에 200만 원까지는 아닌데 100만 원보단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만 원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는 실비 조정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200만 원으로 넣었지만 1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기준 단가 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비 심사에서는 최종 이제 적합된 과정들에 한해서 훈련비 심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적합과 부적합이 정해지면 저희가 심사 결과 공고 나면 일정 기간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이거는 잘못 심사된 게 아닐까라고 의문이 되시는 경우는 그 항목을 또 자세하게 기술해 주실 수 있고 이제 이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요.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그 항목에 따라서 이 해당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결과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저희 통합심사가 이런 이제 절차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차례차례 제가 각 단계별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종 분류 검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NCS 이제 BNCS로 신청돼준 과정에 NCS를 이제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이제 검토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NCS 단가와 취업률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NCS를 A라는 NCS 단가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뭐 단가가 뭐 3,000원이었는데 뭐 조정이 되면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NCS 조정된 단가로 이제 훈련비가 이제 지원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취업률도 그쪽 이제 기반으로 NCS 소분류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은 모두 다 이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과 이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건 심사 이제 검토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기본 요건 심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된 자격 그리고 기본 요건, 그러니까 NCS 적용의 이제 필수 기준을 굵직하게 이런 3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뭐 이렇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평가 혹시라도 위해받은 기간, 행정처분 동일 과정으로 판단된 기간, 그리고 이제 사업주, 다업주 단체 시설로 이제 그 인가받은 시설이 있으세요. 훈련 그 시설 중에서 직업훈련 시설 중에서 사업주 단체인 시설은 이제 실업자 근로자 훈련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신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애초에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예 그냥 부적합이 되고, 다만 사업주 단체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실업자 훈련 가능하도록 별도 또 한 번 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신 경우는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 우리 기관이 사업주 단체 시설인데 다른 게 가능한가는 아마 시설 유형이나 그 내용 확인하시면 이제 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시간은 직종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긴 하지만 해당 훈련 기간이 너무 상이한 훈련 경우일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시간 및 기간, 각인시 면석 최소 기준, 이건 저희 이제 설명회 자료 중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거 있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은 1일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아시나요, 혹시? 그쵸, 8시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훈련 시간과 전체 훈련 일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간혹 정말 가끔 한 기간씩 그걸 초과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과정은 그냥 부적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8시간 초과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마지막에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NCS 적용 필수 기준이 있어요. NCS 이제 형식 요건이나 이제 준수 여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능력 단위 추가나 제외할 때 원래 저희 능력 단위는 저희가 5수준 찍으면 5, 4, 3, 2 다 편성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훈련 과정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능력 단위를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럴 경우는 왜 이 능력 단위를 제외했는지 혹은 추가했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심사위원이 이래서 이 과정은 요 능력 단위를 제외했군 혹은 추가했군요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간혹 가다가 그냥 필요가 없어서요 라고 쓰시거나 뭐 점점점 쓰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혹은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훈련 기관들은 저희 설명회 자료집에 예시까지 저희가 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꼭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NCS 편성 요건도 부침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 적용, 비적용도 다 부침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본 요건 심사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부적합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본격적인 이제 과정 적합성 심사로 넘어가요. 과정 적합성 심사는 신청 제한 분야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훈련 기관 분들께서 정해주신 과정들을 저희가 다 보고 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과정들이 정말 정보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제 선별하는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훈련 이제 논리 함수라고 논리 체계도라고 해서 다 도식화해서 설명회 자료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보면 뭐 교양, 부동산, 심리 상담, 아동 및 교육 관련 과정은 보통 실업자 계좌제는 되지 않지만 뭐 사업주 위탁 훈련에 한해서는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쓱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자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논리 체계도 꼭 한 번씩 보시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이제 공통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신청 제한 분야의 해당성이 이제 검토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올해부터 이제 점점 강조되는 부분인데, 법정 직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신청 제한 분야 꼭 이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예시도 저희가 설명회 자료집에 이제 각각 이제 해당 법과 과정의 예시를 넣어놨으니까 혹시 사업주 위탁이거나 이제 법정 직무 교육 하시던 기관들은 해당 과정 이제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NCS 훈련 기준에 개발된 거라도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NCS 훈련 기준에 있는데 이게 왜 시청 분야예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NCS 훈련 기준과 저희 이제 직업 훈련은 그 NCS 훈련 기준을 활용하는 거고, 그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직업 훈련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통합 기준은 저희 이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이 해당 법령은 저희 뭐 실업자, 근로자, 사업주 각각 규정에 다 나와 있고요. 그건 아마 설명의 자료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체계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복잡한 논리체계도를 저희가 예시로 냈는데, 과정을 만약에 보육과정을 편성하셨다라고 하면 NCS 4수준 이상 적용했는가? 안 했다. 부적합 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사업주 위탁으로 했는가? 안 했다. 부적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간단하고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식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혹시라도 신청 제한 분야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요 도식화만 한 번씩 해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또 주의 키워드 있어요. 해당되는 주의 키워드가 포함이 되면 부적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주의 키워드가 포함이 돼도 적합될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옆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굳이 뭐 반복해서 강조해서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되게 최대한 좋은 과정을 편성해 주십사 많이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것 조금 보시고 이 아래 훈련 직종과 관계없이 뭐 하면은 부적합 판정 이렇게까지 다 예의를 드렸으니까 꼭 이제 좀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신청 제한 분야 심사가 끝나고요. 두 번째 이제 적합성 심사에서 과정 적정성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훈련 기간 이제 분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고 심사입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 혹은 훈련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의 적정성과 우수성을 판단을 하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미흡이 되면 그냥 과정이 부적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는 이제 훈련 내용에서 제게 이제 보시면 이제 국기 직종의 정의와 맞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훈련 목표를 고려했을 때 훈련 시간과 적합한지, 그리고 교재가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항목을 이제 훈련 내용에서 보고 있잖아요. 보시면 국기는 저희가 편성 가이드 지금 저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거 다운 받으셔서 혹시 신규로 국기 과정을 처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그 각 전문가 분들이 최대한 쉽게 편성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린 사항이에요. 그거 참고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훈련 시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번에서도 강조를 드렸죠. 이번에 훈련 시간의 편성의 적정성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오리엔테이션, 뭐 취업 교과는 가능 이제 편성을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중복되는 거, 그리고 똑같은 능력단위지만 해당 직종보다 다른 직종에 더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 무슨 UI 디자인이 여긴 60시간인데 이공 분야에는 180시간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과정 편성할 때 이공 분야 180시간 싹 끌어다가 편성합니다. 근데 NCS 훈련 기준 개발된 게 해당 직종의 그 능력 단위의 활용이 가능한 시간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굳이 초과해서 편성하지 않기를 저희가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강조가 될 거고, 가능한 한 오리엔테이션, 취업 컨설팅 이런 교과 다 부적합을 저희가 부여를 했어요.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적합받았으니까 그대로 과정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재작년에 적합됐는데 이번에는 왜 부적합되나요? 이게 안 되세요. 점점 기준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 훈련 과정을 내실화하게 보겠다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설명의 자료집이나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적합됐기 때문에
적합될 것이다. 이 논리가 이제는 이제 적용이 안 되시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훈련 시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 안타깝게 한두 시간 편성하셔서 부적합됐던 경우도 너무 많으시니까 반드시 저희가 예시도 다 설명의 자료 집에 넣어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해당되는 교과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편성된 교과목에 이제 교재는 다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뒤에 여기 설명드리죠. 유사교과 중복성, 불필요한 교과 편성, 능력단위 권장시가 초과 여부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편성 사례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단위 다른 직무에서 융합해서 하는 거 또는 이제 BNCS에서 똑같은 거 쓰는 거 혹은 뭐 체육활동, 뭐 오리엔테이션, 뭐 소프트웨어 설치 이런 것들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 편성하지 않으시고 그 해당 직종에 적합한 능력 단위 활용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강조되는 게 창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이제 창업 과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일반 과정이랑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으세요.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게 목적인 사람과 창업을 목적으로 듣는 분은 사실은 커리큘럼 자체가 구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창업 과정이나 뭐 자격증 과정이나 그냥 일반 실업자 과정이나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창업을 위해서 조금 더 내실화 있는 심사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창업에 필요한 뭐 상권, 뭐 회계 분석 하지만 이제 직종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해당 직종 담당자 분들이 창업 과정에 많이 들어오는 해당 직종 뭐 공예 이런 분들은 이번에 부적합 사례집에 해당되는 걸 다 수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창업 과정을 많이 운영하셨던 분들, 근데 기존 과정에 사실은 똑같이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창업 과정 어떻게 차별성 있게 운영해야 되나 궁금하시면 해당되는 직종 부적합 사례 보세요. 여기에 그 해당 직종 되시는 분들이 창업 과정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편성을 하시고 혹시나 편성이 된 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예전과 똑같이 창업 과정 그대로 넣으시면 부적합 되실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뭐 창업 과정 예를 들어 플로리스트 창업 과정 편성 가이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플로리스트 공예 뭐 바리스타 이런 것들 그 직종의 부적합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창업 과정으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특화 과정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시범 적용하기 때문에 실업자 계좌제 특화 표시하시고 강점에 차별성을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운영할 때는 몇 퍼센트 모집을 해야 되죠? 20%를 자영업자로 모집을 하셔야지 운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신 기관들은 자영업자 과정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의 특화 과정 체크 국기는 해당 안 되시고 계좌제만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기 가이드 지금 저희 국기 가이드 다 KSQA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편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각 이제 권장 선택 그리고 조금 논의가 좀 많이 필요했던 것들은 최대 훈련 시간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조금 더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종 국기에 넣으시고자 하는 과정은 국기 편성 가이드 참고하셔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자는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제 도입이 됐었잖아요. 능력 단위 요소로도 편성이 가능했는데 한 단계 더 수행 중고로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줬고, 다만 수행 중고의 내용은 이제 본인들 이제 훈련기관에서 입력을 하시되 그거에 대한 적정성은 이제 저희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 정보가 있고 수행 중고를 활용해서 적으시거나 혹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되 그 수행 중고가 적합한지, 사실 이 과정은
A라는 과정에 해당 수행 증거가 적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 적정성은 이제 과정 적정성 심사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방법도 있어요. 저희 훈련 방법 사실 되게 많이 계도가 된 사항이에요. 뭐 흔히들 알고 있는 훈련생 실습과 강의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예전에는 막 강의법으로 많이 이렇게 편성하셔서 부적합됐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훈련기관 분들께서도 많이 잘 아셔서 꼭 혼합법 선택하셔서 훈련생 플러스 훈련생 실습,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실수하셔서 저희가 전산에도 다 박아놨어요. 전산에 주의사항 하면은 훈련생 실습을 할 경우는 혼합법으로 해야 된다. 또 그런 경우 있어요. 기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예시로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진행하거나 이제 평가를 진행하시겠다는 건데, 기타만 선택해 놓고 뒤에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과정을 운영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공란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하실지, 뭐 새로운 방법이거나 또 좋은 방법이실 수도 있으니까 기타를 선택할 경우, 혼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어떤 걸 혼합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를 반드시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훈련 패키지를 활용하셔서 거기 권고된 훈련 평가 방법을 참조하시면 되시고, 다만 훈련 패키지도 사실 훈련에 좀 맞지 않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부적합 사례집에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부적합 사례집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적합 사례집이 해당 직종의 심사위원분들이 혹은 이제 저희 직종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안타깝고 혹은 이런 것들은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사항들을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담다 보니까 점점 무겁겠지만 설명 자료가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적합 사례집은 반드시 보세요. 그 안에 있는 평가 방법, 또 NCS 훈련 패키지에 나와 있지만 부적합하겠다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사학습 방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전산에 주의사항 누르시면 또 나오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놨어요. 평가 방법의 NCS 훈련 패키지 보통 이렇게 생겼고, 과정평가 결과평가에 활용되는 방법으로 이제 모르시는 경우, 부적합 사례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NCS 훈련 패키지 활용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훈련 교강사, 점점 훈련 교강사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지금은 거의 95% 이상 NCS 훈련 강사면 사실은 시행령에 충족이 되실 건데, 아주 간혹하다가 16년도나 이제 무조건 등록만 되셨던 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잔존해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등록되어 있던 게 있어서 끌어다 쓰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분들은 심사하시면서 부적합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한 NCS 훈련 강사 점수가 사실 NCS 분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한 교과목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당 교과목과 관련성이 되게 낮은 경우가 있고요. 혹은 교과목의 수준보다 그 강사의 경력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수준 자체가 그 과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넣어서 적합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점수가 높으면 보통은 이제 경력이 많거나 자격이 많기 때문에 적합받을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교강사 100점인데 왜 부적합됐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교과목이랑 이 교강사가 직종은 같지만, 예를 들면 피부 미용 경력만 있는데 헤어심을 교과목에 배정이 되면 이분이 피부 미용 경력이 뭐 10년, 20년, 뭐 자격증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헤어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과정을 편성하실 때 해당 그 교강사 분들의 경력과 그 교과목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보고 편성을 꼭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신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행령 27조는 이제 한번 설명이 잘할지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훈련 교관사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보시면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한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이제 시설 조건부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시설 조건부는 왜 도입이 됐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적합된 시설과 부적합된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면 그래도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적합된 것을 활용할 거라 믿고 적합을 드렸는데 부적합된 시설로 훈련 과정을 운영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기관이 이거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도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과정을 좀 이제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시설 조건부를 부여를 하지만 실습실 자체가 전체가 다 미흡된 시설만 구비가 되어 있으면 시설 미흡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조건부가 있다고 해서 장비는 사실 다 조건부잖아요. 장비처럼 시설 조건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은 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적합한 시설이랑 부적합한 시설이 있으면은 저희가 삭제하는 시설 조건부를 드릴 수 있지만 미흡된 시설만 가지고 있으시면 저희가 적합을 드릴 수가 조건부의 기회조차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업자 복귀 이제 부대 시설일 경우에요. 부대 시설일 경우에는 이제 보완 조건을 저희가 드리고요. 제가 여기 빨갛게 적은 게 강조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 기준 보면 실습실, 실습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당 과정에 실습실이 동일한 용도일 경우에는 이제 같이 쓰실 수도 있어서 큰 실습실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과정은 실습실이 다 똑같이 실습실이라고 나와 있지만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단순히 실습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실습실로만 구비했으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문의를 주시면 아닙니다. 실습실이 별도로 구비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항공 같은 경우는 기체 실습실, 뭐 전기 실습실,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도장, 뭐 다 구비되어야 되는 직종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쓰실 수 있는 직종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훈련 기간 분들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이게 별도로 구비해야 되는지 합쳐서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해야 되는 실습실이 있을 경우에는 다 따로 구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비는 제가 저번부터 BNCS 과정도 장비 조건부로 다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비는 최대한 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시고 혹은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다 조건부를 드리고 계지만 앞서 실습실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장비를 처음부터 지금 뭐 사전에 딱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서 적합받으신 분이랑 장비가 좀 미흡해서 한 번 더 조건부를 주신 과정이랑은 차별성을 저희가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자 과정인 경우에는 이 장비 점수가 성과 적정성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훈련 기간 분들께서도 굉장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잘 준비한 과정에게 조금 더 많은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비 조건부로 혹시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장비 쪽에서는 최저 점수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적합만 생각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성과 적정성까지 멀리 보신다면 장비도 가급적 조건부 받지 마시고 기존에 다 준비하셔서 그냥 바로 적합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비 사양이랑 규격이랑 요 기재도 저희가 이 비고란에 다 기재해 주시기를 항상 요청을 드렸어요. 요것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지도 감독 갔을 때 해당 장비가 왜 브랜드가 다르냐, 뭐 LG 어디 거랑 왜 명칭이 다르냐 이런 논란이 또 있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훈련 기간에서는 이제 소모성 장비, 뭐 마스크라던가 뭐 이런 소모성 장비는 유사한 용도로 또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정보를 여기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지도 감독 갔을 때 주무관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용도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용도로 구입했습니다. 혹시 브랜드명이 달라도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여기에 잘 기여입을 해주시는 게 훈련기관 분들도 혹은 지도 감독 하시는 분들도 훨씬 용이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비고란을 활용하셔서 해당되는 사양등, 규격등, 활용등 이런 것들을 다 적어 주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일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업자 과정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앞서 이제 재직자 과정은 여기서 적합받으면은 보통 다 적합으로 끝나고요. 그다음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적정성 실적 선정 기간은 17년도 3월부터 18년도 2월 28일까지 종료 과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고용 유지일까지 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과정을 선정을 하고 대상이 이제 수료 인원 5명 이상인 과정이잖아요. 5명 이제 미만인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제 실업자 계좌제 모회, 국기 1회의 회차 제한을 두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적합 부적합을 주기로 했고요. 기존에 5명 이상 운영하였던 과정들은 NCS 계좌제는 소분류별로 실업자 국기 직종별로 이제 배점을 구분해서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과 지수라고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취업률, 고용 유지율, 그리고 성과 창출 가능성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훈련 교강사 방법, 시설 요거 배점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배점을 가지고 성과 적정성 심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점은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취지 자체가 우선은 취약계층이나 50세 이상 중고령자들한테는 저희가 1.5배로 우대해서 항상 드리고 또 규모가 많을 때 취업자 수가 점점 많을 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정말 많은 인원을 창출하고 계신 훈련기관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과 지수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고용 유지율도 또 동일하게 더 많은 인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오랫동안 고용 유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관들한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훈련기관 분들께서는 그 취업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끝까지 써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강사 방법 장비 쪽에서는 각각 5점씩 해서 성과 창출 가능성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조건부 받으시면 여기서 최저 점수 받는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회차 제한은 앞에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셨고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실업자 계좌제 5회, 국기 1회까지 회차 제한이 있고 이제 우수 훈련 기간 같은 경우는 평균 취업률 이상일 경우에 이제 미제한으로 건다는 거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적정성 유의사항은 자영업자 특화 과정은 이제 자영업자 과정 적정성 적합받았을 때 성과 적정성 면제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적정성 심사 받지 않은 앞에 말씀드린 5인 미만이나 신규 과정은 다음 심사에서도 실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예정해서 좀 형평성이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다시 저희가 좀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훈련 회차 제한 안내 사항은 이제 1년 초과 과정은 시작일로부터 1년마다 부여받은 회차로 개설이 된다. 그러니까 1년 연 단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장년 특화 훈련 과정은 이 과정은 이제 모집 인원 비율에 따라서 회차 제한 예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비 심사는 이제 훈련비 심사 신청한 과정들만 이제 보게 될 건데 보면 심사 신청을 하시면 이제 고급 및 특화 과정 심의를 다 이제 회계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면밀하게 다 산출해서 보고 심사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숙련 신기수 훈련 과정도 다 포함이 되고 이제 고급 및 특화 과정 이제 좀 세부 기준은 기존 통합심사랑 조금 다르다는 거 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강사랑 내용이에요. 1번, 2번인데 이제 필수거든요. 필수적으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셔야지 과정을 신청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훈련 교강사겠죠. 훈련 교강사가 역량이 많아야지 그 과정이 좀 고급 특화 과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교강사의 자격이 필요하고요. 각 훈련별로, 각 사업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수준이고 그 중소기업 특화는 그 분야가 2개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냥 고급 훈련, 모든 과정에서 고급 훈련은 5수준 이상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요건 해당 과정의 심사위원과 또 뭐 회계 전문가분들과 심의를 통해서 이게 필수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2가지는 무조건 필수적이고, 이 3, 4번에서 선택해서 하나는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번 필수, 3, 4에서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해서 충족을 해야지 이 과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대상자 실습비예요. 그래서 대상자는 과정이 고급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면 대상자들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지 그 과정의 훈련이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대상자의 요건이 있고요. 혹은 이 과정은 굉장히 좀 고가의 그 실습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특수 직종이라거나 이런 요건이 혹시 2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될 경우에 이 과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으로 신청된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통합심사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별도 심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한 연장심사예요. 그러니까 유효기한 연장심사는 운영했던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보신 기관들은 알겠지만 아마 대상되는 과정들이 전산의 목록으로 띄어질 거고, 훈련기관 담당자분들은 신청만 누르시면 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해당되는 과정인지 아닌지는 그 목록이 띄어지는 거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 목록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만료 예정인 과정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시 실적을 보유해야 되고요. 기타 통합심사 인정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제 인증평가 받으셨는데 유예받았거나, 혹은 해당 과정이 이제 행정처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과정 편성에 이제 변경이 필요 없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것은 NCS가 개발이 돼서 예전에는 BACS로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 NCS 개발이 됐으면 다시 신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자격 과정이었는데 자격 기준이 바뀌었다. 그럼 옛날 과정은 신청해 주셔도 부적합되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또는 훈련 시간이나 이번에 적용됐었는데 훈련 시간 이번 기준으로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되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부적합 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효기간 현장 심사는 보통 통합심사 대상만 허용이 되고, 저희 고급 특화 과정이거나 지금은 이제 흡수된 핵심 직무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별도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효기한 연장 심사에서는 이제 제외되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유효기한 연장심사 이번부터 신청 한도에 포함이 되니까 신청 한도 고려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 예전에는 무조건 다 가능하셨지만 요거대로 차감이 돼서 신청 한도에 적용이 되니 신청 한도를 보시고 그걸 다 이제 조금 다 자로 살펴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통합심사 이제 기준이랑 개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저희가 Q&A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